지금 XRP가 다시 한번 2022년의 데자뷰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겉으로 봤을 때 2달러 안팎에서 그냥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움직임 뒤에는 심상치 않은 구조적인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웃고 있고 또 누군가는 울고 있는 정말 묘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XRP를 둘러싼 이 보이지 않는 손익구조 그리고 거시 환경의 역학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퍼즐을 맞춰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지난 몇 주일 동안 XRP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포착이 됩니다. 최근에 XRP를 사들인 투자자들은 평단가가 낮아서 벌써 평가 이득을 보고 있는데 6개월에서 1년 넘게 들고 있던 투자자들은 오히려 물려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신규 매수자들은 웃고 있고 장기 홀더들은 울상인 구조인 셈이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평단가 역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낯이 익어요. 바로 2022년 초반에도 XRP에서 비슷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은 XRP 가격이 0.7달러대에서 머무르는 사이에 새로 뛰어든 투자자들은 저가의 물량들을 모았었고 오랜 시간 버틴 투자자들은 본전 심리 때문에 매도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XRP 가격은 0.3달러 근처까지 60% 가까이 주저앉으면서 긴 겨울을 보내야 됐습니다. 물론 지금이 꼭 그때랑 똑같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만 놓고 봤을 때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점에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시장 외부 요인, 즉 거시 환경을 짚어보셔야겠죠.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둘러싼 분위기는 한마디로 긴장 모드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뜬금없이 관세 갈등을 빚으면서 증시가 휘청였었고 이 돈들은 다시 한번 안전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고 또 금값이 사상 최고라는 뉴스가 그 방증이겠죠. 이게 XRP랑 무슨 상관이 있냐 싶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밀접하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높다는 건 시중자금이 위험자산에 굳이 모험할 이유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예금만 해도 이자가 나오고요. 국채만 사도 수익이 나오는데 왜 변동성 큰 암호자산을 살까요? 실제로 이틀 전 시장이 흔들리면서 비트코인도 덩달아 하락을 했고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코인들도 일제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외부에서 돈이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안으로는 기존 홀더들이 매도할 궁리하는 이중고가 XRP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면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게 느껴지실 겁니다. 또 2022년처럼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겠죠. 분명히 리스크 신호들은 존재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면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앞서서 2달러 근처에서 매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나온 물량을 과연 누가 받았을까요? 바로 새로운 투자자들이겠죠. 크립토 거래소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최근에 몇 주 동안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리플 XRP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XRP가 순유출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시장 투자자들은 XRP를 사서 단기 매매하지 않고 자기 지갑에 넣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보통 큰 하락이 시작될 때는 거래소로 코인이 몰려들기 마련인데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팔려고 보내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죠. 오히려 코인이 거래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매수 주체가 있고 또 그들은 당장 팔 생각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한쪽에서는 에이 안 되겠다 이러고 팔고 나갔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저렴한데 이러면서 오래 보자라고 받아간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가격이 폭락을 안 하고 2달러선 근처에서 지지부진하게라도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긍정적인 징후는 레버리지 축소입니다. 2022년 급락 때는 어땠나요? 온갖 비트로 코인을 샀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청산당하면서 눈덩이처럼 폭락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XRP 선물 시장을 보면 과열이 많이 식었는데요. 미결제 약정 규모가 예전보다 줄어들었고 펀딩비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뭉쳐있는 폭탄이 적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여기서 폭발력도 줄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 힘이 덜 붙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마진콜 쓰나미 같은 최악의 상황은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리드리자면 XRP 시장은 지금 안팎으로서 엇갈린 신호들이 존재한다는 거, 약세 시나리오랑 버티기 시나리오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 가격이 큰 움직임 없이 당분간 횡보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매수자들의 꾸준한 흡수가 이어지고 또 기존 홀더들의 매도도 서서히 소화가 됩니다. 실현손익 지표도 안정되고요. 거래소 유출도 계속된다. 그럼 시장은 생각보다 탄탄하네. 이러면서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2달러 선만 오면 나오는 매물이 끝내 시장을 눌러버리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를 때마다 파는 흐름들이 뚜렷해져서 XRP가 지지부진하거나 조금씩만 밀린다면은 이건 아직도 많은 홀더가 탈출을 원하는 단계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 1월 중에 관찰된 실현 이익 패턴이 앞으로도 반복되고 결국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상승 때마다 팔아서
가격이 한동안 힘을 못 쓰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순간부터 외부 충격이나 큰 이벤트로 투매가 촉발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거시 악재가 더 심해진다거나 암호화폐 시장에 별도 악재가 생긴다거나 XRP가 2달러 지지선을 이탈하고 1달러대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비로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상 버틴 분들도 체념하고 던지는 캐피툴레이션이 올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급락이 딱 그랬었는데 이 수개월에 걸친 조정 끝에 마지막에 훅 떨어지면서 바닥을 찍었죠. 이런 급락은 쓰라리겠지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정말로 팔 사람들 다 팔고 나면은 더 이상 매도할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 시나리오들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먼저 XRP의 기본 펀더멘털은 과거 2022년에 비해서 개선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SEC 소송인의 모내 악재도 많았었고 네트워크 활용도도 낮았었지만 지금은 규제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됐고요. 리플 ledger상의 실제 사용도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300개 금융기관이 리플렛에 참여 중이고요. 일본을 비롯한 XRP를 결제 인프라로 테스트하는 움직임도 나오면서 껍질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내심 싸움입니다. 이 시장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조급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전에 XRP에 뛰어든 분들은 당초 기대감과는 다르게 더디게 움직이면서 지쳐가고 있다는 거. 반면에 이제 들어온 신규 세력은 여유롭게 기다릴 수도 있겠죠. 과연 누가 이 심리 싸움에서 이길지 지켜보셔야 될 일이겠습니다. 저는 지금 XRP 시장을 보면서 마치 설계된 한 판의 게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한쪽에서 분명히 XRP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저가에 담는 큰손들이 존재하죠. 그들은 뉴스 헤드라인에 연연하지 않고요. 조용하게 매집해가지고 자기 지갑으로 XRP로 옮겨놓고 있어요. 또 다른 쪽에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투자자들이 보입니다. 1년 넘게 기다렸지만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니까 하나 둘 지쳐나가는 거죠. 이 둘 사이에 끼인 가격이 지금 2달러 언저리에서 균형을 잡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장은 종종 이렇게 오랜 시간 버틴 사람을 흔들어 털어내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곤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또 다음 큰 상승에서 탄탄한 주춧돌이 생기기 때문인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비싸게 산 사람이 전부 다 나가줘야지 남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XRP의 지난 2022년 급락 당시 결국에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길을 가게 될지 아니면 판을 짜는 큰손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받쳐주고 버텨줄지 확신할 순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 이 보유자들의 평단과 괴리가 커진 상태에서는 중장기 투자자일수록 매도의 유혹을 받기 마련이고, 이런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XRP 가격은 답답한 행보를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거. 결국 시장의 의도는 여기 있다라고 봐요. 오를 놈은 올라가고요. 나갈 사람은 나가라. 이 냉정한 메시지가 지금 XRP 차트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XRP는 하루 이틀 오르고 내리는 걸 마치는 게임이 아닙니다. 업비트 빗썸 현물로 평단 관리하면서 구조가 완성되는 구간을 기다리는 쪽에 가까운데, 제가 드리는 자료도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기준표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XRP를 둘러싼 거시 환경부터 온체인 데이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눈에 보이는 뉴스랑 보이지 않는 구조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길 바래요. 누군가는 질문을 하십니다. XRP처럼 유명한 코인이 왜 이렇게 맥을 못 추느냐고요. 오늘 이야기의 정답을 요약하면 이런데요. 이 가격은 결국 사람의 심리랑 구조의 산물이라는 거. 현재 XRP가 2달러 언저리에 갇혀있는 것도 알고 보면 시장 투자자들의 손익계산과 심리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또 한편으로 거대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겠죠. 하지만 역사는 늘 반복되되 똑같이 복사되진 않았습니다. 2022년 지난 악몽이 다시 올지 아니면 그 기억 때문에 모두가 겁먹은 사이에 조용히 새 국면이 열릴지 두고 보셔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도 바로 그거예요. 결국 시장은 이길 사람은 이기고 털릴 사람은 털리는 구조로 돌아간다는 사실, 여태까지 그래왔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는 투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지성이 아니라 기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XRP가 보여주는 2022년 데자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긴장감은 이 시장의 투자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전형적인 과정인데요. 남들이 조급함에 못 이겨 지쳐 떠날 때 흔들리지 않는 기질로 시장의 본질을 꿰뚫고 묵묵히 기다리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선택들은 어떤 지식보다도 강력한 성공의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이런 거친 시험을 넘어선 우리 구독자분들의 현명한 투자들이여 마침내 가장 값진 결실로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가장 편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구간이고요. 그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의 심리가 제일 쉬워지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상승장의 끝자락입니다. 너도 나도 다 사고 있고 주변에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차트는 계속 위로만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돈 벌기가 너무 쉬워 보일 때, 이때는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오히려 안 사는 사람이 바보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점이 매도하기 가장 어려운 심리 상태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괜히 지금 팔면 더 오를까봐 아깝고, 뉴스에서는 리플 만원 간다, 5만원, 10만원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까지 전부 희망적인 말들이고 찬양만 하다 보니까 이미 리플이 4,900원까지 상승해서 충분한 수익이 나고 있어도 아직은 아니지, 나는 장기 투자야, 더 갈 거야 스스로 설득을 해버립니다. 예전에 분명 매도 타점도 정해놨었고 이 정도면 일부는 팔자고 계획까지 했는데 그 순간이 오면 손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심리가 나쁘다기보다도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심리를 가장 잔인하게 이용합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모두가 박수치는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향성이 바뀌는 게 투자 시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남들이 박수칠 때 같이 박수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소리 속에서도 조용히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부 매도하셔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일부라도 계획한 만큼이라도 욕심보다 원칙을 먼저 꺼낼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 하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단기 종합방에서도 목표 타점에 대해서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1순위로 말씀드리는 이유도 스쳐 지나간 수익률은 오히려 없던 곳보다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더 많아집니다. 이 눈이 높아지고 그때 못 팔았던 수익 아쉬워서 기준이 계속 높아진다. 그럼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 적당 부분에서 분할 익절하고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타점을 지켜볼 수 있는 이런 원칙 매매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보방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는 이유도 고위험 선물,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는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천천히 꾸준하게 가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 상승장에서 매도를 해본 경험들은 단순한 수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요.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지만 하락장이 와도 공포에 휘둘리지 않을 거고 다시 기회를 준비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결국에 투자는 타이밍 싸움이 아니라 투자 심리를 거슬러서 행동이 가능하냐, 이 싸움인 거고 그 출발점은 바로 남들이 가장 흥분해 있을 때 내가 차분해질 수 있느냐, 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